2019년 8월 2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오전 4시 55분이고요. 예, 아직 뉴욕 주식시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다우지수와 나스닥 모두 1%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예, 대한민국 8월 1일 목요일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7포인트씩 하락하면서 코스피는 2017포인트, 코스닥은 62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쓰리가 새벽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팟빵 순위를 봅니다. 뭐 저는 어떤 증권 전문가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다른 곳에서 뭔가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이제 이 돈다방 미쓰리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경제 방송, 좋은 경제 방송을 하고 싶고 그리고 더 잘 되고 싶고 그리고 돈다방 미쓰리가 지금 원하는 최종 목표는 대한민국 경제방송이 돈다방 미쓰리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 순위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어떤 분들께서 의미가 없다라고 하시지만 의미가 없을 수는 없죠. 그래서 아침에 이제 12시가 넘어가면 이 팟빵에서 순위 업데이트를 12시 넘어가면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순위가 얼만큼 올라왔나라고 순위 확인을 하면서 이제 팟빵 게시판에 과연 우리 청취자님들께서 미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내용들을, 어떤 댓글을 달아주시나 이런 것들을 쭉 보는데 유유, 철푸덕 이런 글들이 올라와서 무슨 일이 생겼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는 뉴욕 주식시장을 이제 보는 거죠. 과연 시가가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그 시간부터 나오는 이 기사들을 쭉 이제 점검을 하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의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돈다방 미쓰리 청취자님들께서 새벽에 이 기사를 확인하시고 속상해서 철푸덕 유유하셨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한편으로는요 좀 웃었습니다. 이게 좀 이게 모순이긴 한데 제가 왜 웃었냐면 뭐 이 상황이 재밌어서 웃은 게 아니라요. 미쓰리가 혹시 생각했던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큰 그림이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그 앞서도 계속 말씀드린 게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좀 세게 인하해 주기를 바라는데 이번에 7월 말에 FOMC에서 금리 인하 0.25%, 25bp, G5준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성에 결코 차지 않는 그런 금리 인하를 했죠. 그래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자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다니까요. 저 제롬 파월 저 새끼 저거 말 더럽게 안 들어 처먹네. 어떻게 하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좀 겁을 주고 금리를 내가 원하는 만큼 쏨풍 하락시킬까? 인하시킬까? 뭐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12월 달에 미국 주식시장이 개폭락하면서 2019년 시장이 열린 지 며칠 안 돼서 1월 4일 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나 비둘기예요라고 했거든요. 물론 그때 비둘기는 워낙 그 당시는 2019년도에 미국이 2번 혹은 3번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었을 때라서 그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나 비둘기예요라고 했던 거는 시장에서 더 이상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비둘기의 색깔이었습니다. 그러자 시장은 다시 올라갔죠. 그리고는 지금 7월 말에 정말 오랜만에 2015년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고 2016년도에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고 2017년도에 3번, 2018년도에 4번의 금리 인상을 하고 원래는 올해 2번의 혹은 3번의 금리 인상을 예상했지만 상반기 금리를 동결했고 이제 7월 말에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성에 안 차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야, 요거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저 녀석은 말이지 주식시장이 개폭락하면은 심장이 쫄깃쫄깃해져가지고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는구나. 자, 어차피 그러면 나는 무서울 거 없는 무소불위의 트럼프 대통령이야. 그러면 뭐 일시적으로 내가 주식을 하락시켜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심장을 쫄깃하게 하고 그 쫄깃함으로 금리를 인하한다면 금리 인하 효과로 다시 증시가 올라갈 거고 이 모든 거를 트럼프 대통령 내가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저는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빅피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물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3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 거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인 겁니다. 일단 중국이 너무 꼴보기 싫고요.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는 중국도 꼴보기 싫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꼴보기 싫고 또 하나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3천억 달러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하는 건 상당한 무리수다. 악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3천억 달러에는요. 대부분 소비재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 3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결국 그 모든 관세 부담은 미국 국민들이 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소비재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3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는 거는 어찌 보면 정말 벼랑 끝에 서서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악수 중에 베스트 악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성을 가진 트럼프라면 3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부가 쉽게 못 때릴 것이다. 그런데 제가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하고 이런 거 보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몰릴 대로 몰렸구나. 상황이 상당히 안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 허무감이 좀 들고 있다 미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조심스럽게 뭐 점쟁이 반스를 훔쳐 입는 건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 작년에 9월 달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상하고 그리고 11월 달에 동결하면서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예상했을 때 미쓰리가 이제 미국 증시가 12월 달에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 피눈물 난다라는 어찌 보면 예측을 해드린 거죠. 그 예측대로 미국 주식시장은 12월 달에 급락했죠. 그러니까 제가 남의 눈에 눈물 나겠다라는 게 뭐냐면 바로 작년 8월 달에 터키라든가 아르헨티나 이런 신흥국들이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럼 그러한 그 힘들었던 신흥국들을 좀 배려해서 미국 지네들이 아무리 잘 나가도 그래 이런 상황들 신흥국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이번에 금리를 동결할게 했어야 되는데 미국이 너무 오만방자하다 보니까 터키가 죽어나가든 아르헨티나에서 구제금융을 받던 그냥 금리를 인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터키와 아르헨티나 그리고 다른 신흥국들이 눈물을 흘릴 텐데 그러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만든 미국은 피눈물을 흘릴 텐데 라는 어떤 그 예측을 해드리게 된 거죠. 그러자 12월 달에 미국 주식시장이 정말 크게 하락했죠. 자, 제가 조심스럽게 어제 허무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어제 느꼈던 허무감은 이런 거였죠. 아이고, 미쓰리가 7월달 한 달 동안 진짜 새벽에 일어나서 맨날 원고 준비하고 방송하고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막 전해드리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8월 1일 날 7월달을 한 달 쭉 보내면서 생각해 봤더니 한 달 내내 여러분 금리를 미국이 50bp를 인하할까요? 25bp를 인하할까요? 그거를 고민하고 있고요. 뭐 3번 할까요? 2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이거 하고 있다. 이 얘기만 주례장창 전해드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나 7월 달에 어차피 25bp 금리 인하할 텐데 나는 7월 달에 뭐 했나 이런 허무감이 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조심스럽게 아마 조만간 머지않아 미국 국민들이 미쓰리가 느끼는 이러한 허무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런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행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뭐 지금은 글로벌 큰 이슈가 되고 글로벌 주식시장을 뒤흔드는 뭐 엄청난 무언가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그때 가서 아니, 우린 뭐 한 거야? 이런 허무감. 이런 게 이제 미국 국민들이 이런 허무감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그동안 뭐 했니? 트럼프 대통령이 지 대통령 하고 싶어서 막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고 거기에 우리가 휘둘린 것 같네? 우리 뭐 했니? 뭐 이런 아마 허무감을 물론 글로벌 투자자들도 느끼겠지만 무엇보다 미국 국민들이 느끼겠죠.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뉴욕 주식시장이 이제 막 끝났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다우지수는 조금 더 밀린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 다우지수는 1.05% 하락해서 26,583포인트, 나스닥이 0.79% 하락해서 8,111포인트, S&P 500이 0.90% 하락해서 2,95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자, 뉴욕 주식시장이 다우지수가 1% 하락하면 또 우리 언론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 급락했다라고 합니다. 1%가 무슨 급락입니까? 예, 1% 가지고 급락이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아침에 눈 떠서 뉴욕 주식시장을 확인하는 우리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은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예, 굳이 1% 하락한 거를 뭐 급락했다, 뭐 붕괴했다 이런 표현 해야 될까요? 예, 진짜 의미 없는 짓들이죠. 자, 전강 후약을 나타낸 뉴욕 주식시장. 1.05% 급락한 게 아니라 냉정하게 1.05%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독하게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성에 안 차요. 아이씨, 더 빠졌어야 되는데. 더 빠져야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언능 아이고 9월 달에 저 금리는 하겠습니다라고 손들 텐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이게 패턴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은 증시는 크게 반응하지 않지만 유가가 먼저 반응한다든가. 그리고 꼭 이렇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금리 결정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성에 차지 않으면 꼭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즉 연준과 관련된 그 비스무리한 시점에서 중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합니다. 지난 5월 달에 5월 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5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중국과 무역 협상 마지막을 앞두고 이제 희망에 부푼 투자자들에게 2천억 달러에 대해서 10%가 아니라 25% 관세를 인상하면서 증시를 하락시키죠.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월 달 중순부터 6월 달에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거야라는 그런 시각들이 막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경제는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불만스러워서 이런 건 아니고요. 중국한테도 열받아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아니 내가 만약에 시진핑이라면 내가 만약에 김정은이라면 아니 꼭 미국 대통령과 얘기를 할 때 꼭 그 상대가 트럼프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만약에 시진핑이라면 이 무역 분쟁을 계속 끌어서 민주당과도 우리 니네랑 한번 얘기해보자. 나 트럼프랑은 얘기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니네 민주당 쪽과 얘기하면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 흔들어 놓을 수 있거든요.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요리를 상당히 잘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를 계속 좋게 유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쓰리가 몇 달 전에 내가 만약에 시진핑이라면, 내가 만약에 김정은이라면 굳이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아니어도 얘기할 수 있다. 여러분 그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당히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미쓰리가 써내려가는 가정 그 시나리오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받은 김정은의 그 친서에
아름답다라고 표현했던 그 김정은 친서에 과연 뭐가 있겠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듣고 싶은 얘기가 들어있지 않겠는가? 이 트럼프, 나는 우리 비핵화에 대한 그 진행 과정과 이 비핵화 과정은 당신이 재선을 해서 난 당신과 계속 얘기하고 싶네. 이것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발언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만약에 시진핑이라면 중국이든 북한이든 이란이든 단순히 미국과의 이란 관계, 미국과의 중국 관계, 미국과의 북한 관계가 아니라 그들이 봤을 때는 이란과 북한과 중국이 봤을 때는요. 야, 저거 트럼프만 저거 잘 요리하면 되겠다. 이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미국 국민들이 우리는 그동안 뭐 했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진탕치게 자기 대통령 해먹고 또 한 번 더 해먹고 또 한 번 더 해먹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막 사고치고 다니고 이런 거 그냥 우리가 거기에 휘둘린 거네? 이런 허무감이 들 거라고요. 자, 이날 국제 금값은 전일 대비 온스당 5.40달러, 0.4% 하락해서 1432.40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추가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확대됐죠. 자, 국제 금값이 하락했다. 왜? 연준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7월 말에 금리를 인하하면서 한 얘기를 봤더니 앞으로 뭐 그렇게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것 같지는 않아. 그래? 그래서 국제금값이 그러니까 뭐 국제금값이 실망한 건 아니죠. 연준이 금리를 더 인하하지 않을 거니까, 즉 금리가 싸지지 않을 거니까, 뭐 금값보다는 뭐 어떤 이율이 은행 이자가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심리가 작용된 거겠죠.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분노하고 시장을 뒤흔들려고 할 겁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 아침에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상당히 좀 어찌 보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야, 나 속상해 죽겠는데 미쓰리는 웃었대. 근데 제가 웃은 거는요. 어찌 보면 뭐 여러분들 속상한데 제가 뭐 이렇게 약 올리려고 웃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심리가 어쨌든 미쓰리가 잘 보고 있구나. 뭐 이런 어떤 안도감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안도감이 들면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행동에 대해서 대충 뭐 어떤 사이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제 2,000포인트가 내려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냥 받아들이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죠.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예, 뭐 제가 이 바닥에 뭐 없어 봤습니까? 이 바닥에서 매매를 안 해봤습니까? 뭐 이 바닥에서 돈을 잃어보질 않았습니까? 다 여러분들의 그 심정을 알거든요. 근데 어제 2,000포인트를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면서도 뭔가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수 없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8월 2일 날 새벽에 깨서 트럼프 대통령이 3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는 거를 보고 요거 미쓰리가 증시에서 뭔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포에 떨지 않도록 뭐 시장이 어려운 건 어려운 거지만 사실 시장이 어려워서 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요. 공포심 때문에 하락하는 거거든요. 그럼 최소한 여러분들 돈다방 미쓰리 청취자분들한테 공포로 힘들어하지는 않게끔 해드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웃었던 거예요. 예. 이거죠. 이 트럼프 너 속내가 미쓰리한테 들켰어. 뭐 이런 겁니다. 예. 자, 국제 유가는요. WTI가 전일 대비 배럴당 4.63달러, 7.9% 하락해서 53.95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 관세 부과하기로 했다. 자, 9월 1일부터 3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거 2부에서 자세히 다뤄드릴게요. 자,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요.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에서 발표하는 7월달 감원 계획이 전월 대비 7.5% 감소했다. 자, 5월달 이후에 2개월 연속 감소세고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거는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전주 대비 8,000명 증가해서 21만 5천 명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ISM 공급관리자협회에서 발표하는 7월달 미국의 제조 PMI는 51.2를 기록했는데 2016년 8월 이후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6월달 건설 지출은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녹음하는 동안에는 아직까지 발표되진 않았습니다. 이 지표는 제가 체크를 해놨다가 일요일날 지난주 경제 지표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할 때 말씀드리든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건설 지표 따위가 뭐가 중요해요. 제가 지금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도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머나 어떡하면 좋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3천억 달러 관세 부과했어. 다우지수가 1% 하락했는데 막 급락했대. 나 무서워. 이런 무서움을 지금 달래드려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무시 중언디, 그죠? 예, 중요한 거를 먼저 해야죠. 자, 2부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야기와 함께, 자, 그 얘기는 일단은 하기로 하고 좀 접어두고 우리는 언제나, 다양한 이슈들을 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라가르드 총재가 그랬죠? 어느 구름에서 비가 올지 모르고 그 비는 라가르드 총재의 왈 천둥번개일 수도 얘기했습니다. 천둥번개일지도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요즘에 일기예보가 잘 안 맞죠. 장마가 멈췄다 그랬는데 중부지방에 폭탄비가 쏟아진다든가, 그리고 갑자기 우르릉 쾅쾅하면서 막 비가 내린다든가, 정말 언제 갑자기 막 비가 내릴지 모르니까 우리는 뭘 합니까? 항상 이제 우산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듯이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 승승장구할 때야 어떻습니까? 증시가 막 올라갈 때야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승승장구할 때가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할 때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도 중요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3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 부과한 거는 미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빅픽처구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일단 넘기고 영국 봐야 되죠. 예. 영국 얘네들 봐야 됩니다. 정말 봐야 됩니다. 자, 2부에서 영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 시진핑의 마음,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힘드실 텐데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봤자 주식이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내가 그때 왜 그렇게 그냥 힘들었나? 어차피 잃게 될 돈이면 잃게 될 것이요. 어차피 벌게 될 돈이면 벌게 될 것이요. 그러나 어찌됐건 크게 잃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기회가 오면 좀 만회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 잘하고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기 위한 돈다방 미쓰리 방송 아니겠습니까? 자, 힘들다고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저는 지금 증시는요, 무서워할 때가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이성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부에서 여러분들의 이성줄을 꽉 잡고 안전벨트는 매고 글로벌 이슈 체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